자, 오늘 로그를 좀 배워볼 텐데, 로그 사실 이제 처음 배운 내용이잖아요. 예, 처음 본 내용이라서 이게 뭔가 싶을 건데, 일단 로그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로그가 뭔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로그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x의 제곱이 4예요. 그럼 x는 얼마예요? 뿔마 2죠. 누가 2를 아냐? 맞아? 네. 근데 x의 제곱이 5예요. 그럼 x는 얼마예요? 야, 근데 뿔마 루트가 진짜 계산한 거냐? 아니지, 계산 안 한 거야. 그냥 여기 5라는 숫자, 야, 거기 너무 좁냐? 터져버렸냐? 시연쌤, 이리 와봐. 얘 교재 터졌다. 8mm 너무 작은가 봐, 니. 헐 진짜? 어. 너무 강렬하게 했나? 어. 근데 안 그래도 뭐가 잘못됐을까? 딴 애들은 멀쩡한가? 난 무엇을 잘못 다시 해줄게. 하여튼 도와지 그럼 이거 새로 다시 다 써야 되나 얘? 모르겠어. 일상 쓰기 일단 보고 있어. 그럼 얘가 삘마 루트라고 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계산한 게 아니죠. 저런 숫자는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얘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밑에 미지수가 있고 지수의 숫자가 있어요. 밑과 지수를 바꿔본다면 2의 x제곱은 4 이렇게 될까요? 맞잖아요. 이 밑과 지수의 위치를 바꿔봐요. 그죠? 이러면 x는 2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2의 x제곱이 5 이러면 x는 뭐라고 써야 돼요? 2를 적당히 거듭제곱하면 5가 되는 수가 있겠죠. 근데 적당히 몇 번을 도대체 거듭제곱해야 되냐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잖아. 맞아? 이거 어떻게 쓰냐면 로그 2의 5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로그 2의 5라는 수는 뭐냐면 2를 밑으로 하는 지수의 얘를 갖다 넣으면 그 계산의 결과가 5가 되는 수.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실제 존재하는 수이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표기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이해돼? 맞아? 이제 숫자를 떼고 좀 더 일반적으로 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A가 양수고 A는 1이 아니에요. 그리고 B가 양수일 때 A의 X제곱은 B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A를 몇 번 거듭제곱해야 B가 되느냐 이 뜻이 아까 똑같죠? 맞아요? 네. 이때 이 X를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존재하는 I를 표현하는 기호를 배우는 건데 그게 뭐냐면 로그, 그러니까 X는 로그 A의 B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로그 A의 B제곱은 B다 이 말이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 수 자체가 A를 밑으로 하는 지수에 위치시키면 계산의 결과가 B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하겠어? 알겠죠? 네. 이때 A를 로그 A의 B의 밑 그리고 B를 로그 A의 B의 진수라고 합니다. 밑이라는 용어를 배웠고요. 지수에서 사용했지만 진수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편의상 로그 A의 B라고 했는데 사실 이 I를 정확히 읽는 방법은 뭐냐면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B라고 읽도록 교육과정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수업하면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로그 A의 B라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납득했습니까? 네. 근데 다시 관찰을 해보니까 이 미체 조건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의 조건은 양수다가 눈에 갑자기 들어오네요. 그죠?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저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갔는데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양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밑에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로그의 조건 중에 밑이 1이 아닌 양수는 왜냐? 사실 그 로그에서 사용하는 밑하고 지수에서 사용하는 밑하고 똑같은 밑이에요. 여기서도 밑이고 여기서도 밑이죠.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로그의 밑은 지수의 밑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수의 입장에서 이 x는 범위가 어디냐면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 전체. 그러면 실수의 지수 법칙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실수의 지수 법칙을 사용하려면 밑은 양수여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예. 네. 그래서 밑이 1이 아닌 양수 제한되는 이유가 첫 번째, 실수의 지수 법칙은 밑이 양수인 경우에만 성립해요. 따라서 로그의 밑은 양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왜 1은 아닌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해하시죠? 네. 밑은 왜 1이 아니냐? 1을 치게 넣어보면 1의 x제곱은 b인데요. 이때 만약에 b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에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는 제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밑이 1이 아닌 양수인지를 다 설명했죠? 이해됐죠? 네. 자, 다음 진수가 왜 양수인지 이야기할게요. 알겠죠? 네. 넘어가도 돼요? 다 적었어요? 자, 보세요.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제한되잖아요. 진수 b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 만든 거냐면 a의 x제곱이 b일 때 이걸 로그로 고치면 b가 진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b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차피 얘랑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썼던 표현이 x는 로그 a의 b라고 고치시면 이게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예요. 두 식이 동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진수 b는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에서 몹시 중요한 조건인데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방금 고2가 저한테 존나 혼나고 갔는데 진수는 양수 틀려가지고 지금 시험 못 봤거든요. 알겠죠?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발 터지겠네.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뭐라고?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미쳤나? 라고 생각했냐?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그렇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볼까요? 보세요. 항상 로그의 성질 전혀 몰라도 이런 것들 다 풀 수 있어요. 로그 성질 배우면 더 빨리 풀 수 있지만
로그의 성질을 전혀 모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랑 지수 표현이랑 수학적으로 동치라고 했죠. 맞아요? 아까 봤잖아. ax제곱은 b하고 x는 로그 a의 b하고 같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거꾸로 바꿔보면 얘 뭐라고 바꿔야 돼요? 2 루트 2의 x제곱은 64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밑은 밑이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표기 방식이든 a가 여전히 밑이고 a가 여전히 밑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바꿀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밑은 고정한 상태로 x와 b의 위치를 교환하는데 x와 b의 위치를 교환하면서 로그가 붙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잘 보면 x와 64가 서로 교환됐잖아요. x 1로 왔고 64 1로 왔잖아. 로그가 있었으니까 사라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고치면 돼요. 알겠니 친구들? 네, 지울게요. 그러면 2루트라는 것은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분의 3제곱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2의 2분의 3x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4는 2의 6제곱이죠? 이해되냐? 그러면 지수가 같아야만 성립할 거기 때문에 이게 6이란 말이야. 그래서 x는 4야.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이것도 바꿔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밑은 밑이라고 했죠? 그러면 x의 제곱은 81 이렇게 고쳐지네요. 81과 2의 위치를 교환하고 로그는 사라지겠죠? 됐죠? 그럼 x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뿔마 9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x는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x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거든요. 뿔마 9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냐? 네. 얘는 뭐가 되겠어요? 25에 1.5제곱이면 2분의 3제곱이죠? 이게 x란 얘기예요. 근데 25는 5의 제곱이기 때문에 x는 뭐가 되겠어요?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몹시 쉽죠? 그죠? 로그가 두 개 들어서 상관없어요. 잘 보세요. 어차피 얘를 한 문자라고 생각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로그 64에 x라는 놈 뭐가 되냐면 6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6의 마이너스 1제곱은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되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x를 구해보면 뭐가 되니? 64에 6분의 1제곱이 되니? 근데 64는 2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에 6분의 1제곱이 돼서 2가 된단 말이야. 뒤에서 이제 로그의 성질을 배우겠지만 로그의 성질을 배우면 더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연산할 수 있긴 한데 이것도 딱히 불편하진 않죠. 무슨 말인지 알죠? 로그로 나와 있는 등식을 지수로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지수로 나와 있는 등식을 로그로 고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알겠죠? 네, 고칠 줄 아셔야 돼요. 자, 로그의 성질을 알려줄게요. 로그의 기본 성질. 이 로그의 기본 성질은 사실 어디서 오냐면 다 지수법칙에서 오거든요. 증명과정을 보시면 지수법칙이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자, 일단 A가 1이 아닌 양수. 이 말은 A를 밑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라지 M은 양수, 라지 N은 그냥 양수. 얘들 진수로 쓰겠다는 얘기죠. 자, 이때 첫 번째 로그 A의 A는 1입니다. 로그 A의 1은 0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지수로 고쳐보면 바로 납득이 돼요. 이게 뭐가 똑같은 뜻이에요? A의 1제곱은 A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지. A의 0제곱은 1이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미 지수에서 이게 옳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로그로 바꿨을 뿐이라는 거죠. 지수에서 옳다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로그 A의 MN 이놈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다.
자, 증명해 볼게요. 네. 로그 A의 M을 X라고 하고 로그 A의 N을 Y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지수로 고쳐보면 A의 X제곱은 M이 되고 A의 Y제곱은 N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M 곱하기 N이라는 놈은 뭐가 되냐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 되니까 A의 X 더하기 Y제곱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때 이걸 X 더하기 Y에 대해서 풀면 로그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그 A의 MN이 된단 말이지. 이해되니? 근데 X가 뭐였냐? 로그 A의 M이었지. Y가 뭐였냐? 로그 A의 N이었지. 그럼 결국 1번하고 똑같은 말이 되죠. 맞아? 근데 무엇보다도 이거를 기억해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있잖아 얘들아. 맞냐고 물어보는 것 중에 쓰지 마. 알겠지? 이렇게 장난을 치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 근데 졸라 그럴싸하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하기랑 곱하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맞아? 내가 안 헷갈리게 해줄게. 알겠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지수 방정식 풀려고 로그 만들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로그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네이피어라는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예요. 존 네이피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아무튼 존 네이피어라는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가 로그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여러분들 마일류 인력 구하는 공식 알아요? 마일류 인력 구하는 공식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이때 G는 만류 인력 상수. 알잖아요. 모르는구나. 괜찮아요. 아무튼 만류 인력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번 별의 질량, 이게 2번 별의 질량이에요. 이건 뭐냐면 두 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두 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존나게 멀거든. 맞아? 심지어 얼마나 멀냐면 막 백광년 이렇게 표현하잖아. 백광년.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말해요. 근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그럼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면 도대체 얼마나 멀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네이피어는 마일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제곱해야 한다는 얘기지. 할 수 있겠냐? 못 하겠잖아. 맞아? 그래서 네이피어가 로그를 만들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곱셈을 덧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놀랍죠? 곱셈을 덧셈으로 계산한다니까요? 그럼 별들 사이 거리가 아주 멀지만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겠지. 맞아? 물론 로그로 바꿔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 로그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로그로 바꾸거나 역 로그 변환을 하는 과정이 곱셈을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것과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답할 일이 없겠지. 애당초에 로그는 뭐 하려고 만든 거냐면 곱셈을 덧셈으로 계산하려고 나눗셈을 뺄셈으로 계산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잘못된 답을 고를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세 번째 성질이 뭐가 될지 예측이 돼버리죠. 로그 A의 n분의 m이라는 놈은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냐? 왜냐면 나눗셈을 뺄셈으로 하려고 만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똑같아요. 증명 생략할게요. 2와 똑같이 증명하면 되니까. 하시면 되니까요. 네 번째, 로그 A의 m의 n제곱.
이것도 졸라 중요한 거죠. 2번하고 마찬가지로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얘가 n 로그 a의 m하고 같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적는 거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걸 이렇게 잘못된 증명을 보여주는 셈들이 있거든요. m의 n제곱이잖아요. 그러면 m을 n번 곱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얘가 지금 n개란 얘기 아니야. 근데 2에 의해서 얘를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더하기 땡땡땡 로그 a의 m. 근데 이게 n개다. 그러니까 이건 n 로그 a의 m이다. 이렇게 잘못된 증명을 보여주는 셈들이 있는데 존나 그럴싸하죠 근데? 맞아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이때 n은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아? 개수가 개념이 아니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자연수일 때만 증명한 거니까 그럼 실수일 때 따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건 적절하진 않지만 기억하시는 데는 도움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2번 외우고 있을 거니까. 알겠지? 얘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1번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서 표시 안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증명은 이와 같이 로그 a의 m을 x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a의 x제곱은 그러면 a의 x제곱은 라지 m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양변을 n 제곱해요. 그러면 a의 nx 제곱은 m의 n제곱이 되죠? 이때 양변에 a를 비틀어 로그를 취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직 여러분들 납득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냥 로그 함수에 통과시키는 건데 그냥 로그의 진수의 위치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로그 a의 nx는 로그 a의 m의 n제곱.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양변에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로그 함수를 배우시면 바로 뭔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라서 로그 함수를 통과시켜도 식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얘가 nx가 돼버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nx가 된다고 해도 되냐 근데? 로그 a의 m의 n제곱 로그 a의 m의 n제곱 요게 nx가 되고 얘가 n 로그 a의 m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 로그를 취하는 거 하면 안 되겠다. 좀 고칠게요. 잘못 썼네요 제가. 이러지 말고 얘를 로그로 변환한다고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좀 오랜만에 증명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예. 읽어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갑자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냥 nx는 로그 a의 m의 n제곱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알겠죠? 이건 지금 뭐냐면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로그로 변환했을 뿐이에요. 양면에 상관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알겠죠? 따라서 로그 a의 m의 n제곱은 n 로그 a의 m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뭐 한 거냐면 a의 x제곱은 b 이거를 x는 로그 a의 b 이렇게 고친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증명하면 저기 나와 있는 저걸 사용한 증명이 돼버려 잘못된 증명이 돼요. 알겠죠? 네.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로그에는 아주 유용한 공식 중에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a가 양수이고 1이 아니에요. 그러면 a가 미치겠네요. 그 다음에 b도 양수예요. 첫 번째 로그 a의 b라는 놈을 사실 연산할 수 없는 숫자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것도 연산하는 건 아니지만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이때 c는 그냥 1이 아닌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로그 3의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5 이렇게 고칠 수 있단 말이지. 거꾸로 이거 적지 마시고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증명할게요. 이 생각보다 밑변환 공식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니까요. 기억도 하셔야 되지만 밑변환 공식 문제 풀다가 밑변환 공식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예. 자, 로그 a의 b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x제곱은 b가 되죠. 맞아요? 이때 양변에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할게요. 아까 했던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러면 로그 c의 a의 x는 로그 c의 b가 되거든요? 맞아? 근데 아까 앞에서 우리 뭐 배웠냐면 여기 이거 4번이요.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럼 x 곱하기 로그 c의 a란 놈이 로그 c의 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로그 a의 b였는데 로그 a의 b란 놈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하고 같은 게 되는 거죠. 이해되냐? 맞아? 네. 이것도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 이렇게 가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꾸로도 갈 수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꾸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두 번째 로그 a의 b라는 놈을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가 1이 아닐 때. 근데 이거는 1에 의해서 성립하죠. 1에 의해서 로그 a의 b를 밑변환을 하는데 b로 밑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가 되잖아요. 근데 로그 b의 b는 1이기 때문에 로그 b의 a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죠? 이건 뭘 좀 기억하시면 좋냐면 로그의 밑과 진수를 교환하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여러분?
방금 이 내용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 이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고 계시면 좋겠어요. 알겠죠?